네, 11월 12일자 그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부산에서 G스타가 개막이 되죠. 그 G스타 2015. 10여 년 전에 그 킨텍스에서 처음 시작했던 게 2, 3년 후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G스타에는, 이번 G스타에는 특히 그 중국계 게임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내 그 게임 업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룽투코리아, 에임하이 등 그 중국 게임 업체한테 인수된 한국 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G스타에서 차세대 게임에 대해서 런칭 쇼를 진행하고요. 그런 게임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G스타 때는 게임 업체들이 많이 그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 게임 업체 얘기인데요. 썬데이 토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썬데이토즈의 애니팡이 특허 분쟁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이제 악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엊그저께 11월 5일자로 상장으로 인한 보호예수 부분이 풀립니다. 근데 풀렸는데 전체 상장 주식의 47%인 1,516만 주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분쟁이 돼서 만약에 서비스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주식이 좀 매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그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그 규제나 그 세금 서비스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까지 이 1116만 주에서 상당수의 주식이 그 현금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썬데이토즈는 연말까지 거래량이 좀 늘면서 주가는 오르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임하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게임 회사로 바꾸려고 지금 탈바꿈 중이죠. 그 스튜어트 앤 컴퍼니로 대주주가 변경됐습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스튜어트 마운 컴퍼니는 국내에 있는 업체고요. 그 11월 30날 3자 배정으로 해서 왕씨가 대주주로 변경될 것을 미리 공지했습니다. 왕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모모라는 회사의 게임 총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제3자 배정으로서 500만 주가 넘는 대주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모모도 이제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같이 등기이사 후보로 올라와 있는 그 왕위라는 사람이 그 중국판 유튜브라는 유쿠의 게임 사업부 CEO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AMI가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국판 유튜브인 유쿠가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유튜브 자체가 그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쿠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MI는 좀 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현대상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이 보유 중이던 현대아산 지분 800만 주를 358억에 현대 엘리베이터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매각하고 나서도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지주를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그 800만 주를 358억이다. 그러면은 주당 5천원이 안 되는 4천원대죠. 액면가 이하로 매각하는 건에 대해서 약간 나중에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현대 NLR 지분도 현대 엘리베이터한테 253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증권과 현대연수원 등을 담보로 현대 엘리베이터에다가 또 1492억을 차입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그 현대증권 주식을 담보로 해서 스마트업이라는 유한회사를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조달했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급증을 했죠. 스마트업이라는 회사는 한진그룹에서 만든 그 회사고요. 거기서 그 현정훈 회장이 한진그룹과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현대상선이 올해 말까지 필요한 자금은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4,500억이 조달됐지만 추가로 한 2천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를 매각하든지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현대상선이 디폴트가 났을 때 그 담보권 행사로 해서 그 자회사를 더 가져갈 수 있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현대그룹 전체적으로 자구책이라고 내세웠던 게 현대상선은 경영권을 포기하고 자회사는 가져오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전체적으로는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에 목숨을 걸고 그 살려야 되겠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 순차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어저께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2.9% 하락한 42달러 93센트 43달러 이하로 내려간 게 한 3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브렌트유도 1.6달러 내린 45달러 80센트 어마어마하게 내려있죠. 미국의 재고량이 110만 배럴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630만 배럴이라고 발표됨으로써 재고량에 대한 부담으로써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펙에 인도네시아가 합류하면서 그 인도네시아가 그 산유국이지만 그 발전을 하면서부터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저유가를 반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오펙에 합류를 다시 하게 되면서 오펙의 그 산유 감산으로 인한 유가를 조절하는 기능은 좀 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조금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올라도 급등은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